이 장비는 SPD 기록기예요. 각종 브랜드의 메모리의 값이 잔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메모리의 접점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메모리의 SPD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PD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 메모리를 소개하는 펌웨어라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에 붙어있는 EEPROM에 메모리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용량이 몇 기가며 현재 몇 개의 D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제조 연원일부터 시리얼 넘버까지, 메모리가 컴퓨터에 장착이 되면 CMOS에서 메모리의 정보를 불러와서 이 메모리가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한 다음 인식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SPD 조금 낯설죠. 국내에서 메모리의 펌웨어 작업을 하는 하드웨어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하드웨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두 개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두 메모리는 동일해요. 8기가짜리 DDR4 3200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들이 D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EPROM이 있는데요. EPROM은 대부분 8핀이 EPROM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게 EEPROM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바이오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품이 혹시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 메모리는 동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동작하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접점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불이 흐리게 들어오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땐 없죠. 두 번째 메모리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불이 흐리게 나오거나 안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둘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모리를 이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테스트용으로 구성한 Z370 MSI 메인보드입니다. 자, 전원을 켜볼게요. 이 비품을 딱 듣자마자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수리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비품이 들린다면 대부분은 메모리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를 제거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메모리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볼게요. 이번엔 별도의 비품 없이 이렇게 컴퓨터가 동작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죠. 화면까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진입이 됐죠. 부팅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단자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PCB의 회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SPD 펌웨어가 날아갔을 가능성, 이게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장비로 메모리의 펌웨어를 기록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장비는 SPD 기록기예요. 별도로 메모리의 SPD 값을 리라이팅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없고요. 이걸 사시려면 별도로 타오바오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국내로 배송을 받으시던가 아니면은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배송대행을 받으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의 링크랑 타오바오 링크는 제가 따로 기록을 본문 쪽에 해놓겠습니다. 이 제품은 DDR3와 DDR4까지 지원이 되는 장비고요. DDR5 이상도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DDR5 전용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따로 확인이 된다면 링크를 같이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착만 해주고 옆에 보시면
타입C 단자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꽂아서 컴퓨터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약 38,000원 정도에 중국에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판매자가 별도로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프로그램을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시리얼 키입니다. 이 키값은 따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이 하드웨어를 꽂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시리얼 키 100번 1000번 입력해도 동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꽂아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세 칸은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위에 세 칸 중에 어디라도 0000으로 돼 있다, 그럼 하드웨어가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첫 번째는 내가 기록하고 싶은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시리얼 키는 아까 복사해 왔던 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입하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성공이라고 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메뉴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첫 번째는 저장되어 있는 펌웨어 값 불러오기, 두 번째는 현재 불러와진 펌웨어 값 저장하기, 세 번째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 네 번째는 내 메모리에서 SPD 값을 불러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메모리에 펌웨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크게 볼 게 없고요. 가끔 메모리가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열쇠 그림을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잠겨 있는 걸 풀었다 그러면 다시 펌웨어 기록 이후에는 잠가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중국어라서 나 너무 불편해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지 번역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그 메뉴가 딱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툴이 왜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SPD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 보면 각종 브랜드의 메모리의 값이 잔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펌웨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쩡한 메모리에서 펌웨어를 가져와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대부분 다 있다라는 거예요. 900번대의 삼성 DDR4 메모리에 대한 값이 이만큼이나 있죠,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 메모리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한번 메모리에 값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펌웨어를 불러오는 거죠. DDR4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펌웨어 값을 가지고 왔어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2022년 49주차 2249라고 써있죠. 2022년 49주차에 별도로 시리얼 넘버부터 시작을 해서 DDR4 SD램 8기가짜리입니다 해가지고 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꽂아서 전원을 넣자마자 띠띠 소리가 나면서 인식이 되지 않았던 메모리는 어떻게 나오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메모리 빼놓고 바꿔주겠습니다. 꾹. 됐죠. 다시 한번 불러오기. 이번엔 DDR3로 읽어진다고 나오는데 아니죠, DDR4니까. 자, 취소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DDR4에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SPD의 값은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SPD 값이 다 날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값을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비프음이 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록에 한번 이 메모리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값은 M378A1K43입니다. EB2고요. 다시 CW2네요. 3200AA 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지금 현재 이 메모리에 관한 SPD 값이 목록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열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현재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록 성공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이 메모리 값을 이제 다시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자,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했더니 기본값이 불러와졌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연도수가 2021년 31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메모리에는 22년 49주 차예요. 일단은 기록은 됐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값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슉. 자, 이렇게 꽂아서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전원 온. 네, 아까는 켜자마자 띠띠띠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런 비품이 없죠. 자, 그럼 모니터를 볼게요. 네, 바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인보드를 사용할 때도 보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롬바이오스가 날아가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는 현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펌웨어도 이런 정전기라든지 정기적 충격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원인에 의해서 네, 이렇게 지워지거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메모리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같이 메모리가 좀 고가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메모리 리더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테스트는 DDR4로 하고 있어요. DDR5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고장난 것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사에 있는 컴테크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고장난 메모리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장난 메모리 제공해주신 네, 컴테크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했더니 원래는 3부로 끝나려고 했는데 4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도 소개하지 않고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펌웨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D램 고장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진단하는 방법과 프로그램 사용 방법,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네, 고급 스킬들을 꽁꽁 묶어서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3부, 4부까지 꼭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